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최근 우리 상가는 약 10년 이상 거래했던 거래처랑 연락이 두절됐어요. 집집마다 미수금이 몇십에서 몇백만 원 깔린 상황에서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자취를 감췄습니다. 망한 거예요, 이 사람. 우리는 돈을 뜯긴 거고요. 최근 들어 망하기 일보 직전 또는 이미 망해서 신용 회복 중인 동생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라인 사업이란 게 영업이익이 작아서 엄청 많이 팔지 않는 이상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초반에 좀 잘 된다고 직원 여러 쓰면서 고정비가 많이 들던 업체는 현재 대부분 망해서 수억의 빚을 졌습니다. 난 먼저 망했던 선배로서 이들한테 개인회생전 준비해야 할 것과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해주고 대비하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망한 이들이 생각보다 간절함, 절박함이 없어 보여요. 이들이 매달 이자만 200에서 400만 원 이상 나가고 매달 엄청난 고정비가 지출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워크아웃, 개인회생이 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회생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용회복이 된다 해도 내 삶의 빚이란 암세포가 급속도로 퍼지는 것만 막았을 뿐 여전히 빚은 천천히 늘고 있고 결국은 내가 돈을 벌어서 다 갚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란 거예요. 앞으로도 2, 3년은 더 바닥으로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현재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백만 원의 작은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신용카드도 없고 대출도 안 돼요. 나를 포함 내 가족이 만약에 아프면 안 됩니다. 내가 망하고 나서 가장 걱정하고 신경 썼던 부분이 의료예요. 그래서 실손 보험은 꼭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은 내 사업이 어느 정도 굴러가던 망하기 전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요즘은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다들 매출이 커요. 그리고 솔직히 망하면 이제는 월 300 이상 벌기 힘들어요. 내 사업이 잘 나갔을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물건 할 돈도 없고 내 사업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거래처들이 다 이탈했습니다. 보통 망하기 전 내 매출이 80%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 성수기가 와도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러면 돌아오는 비수기에 더 버티기 힘들고 내년 성수기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결국 2년 뒤에 완벽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한때 잠깐 부자의 삶을 살아서 생활비 줄이기가 힘들어요. 극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타협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내 삶을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한없이 더 내려가요.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으면 아무리 젊어도 초반에는 일개의 잡부일밖에 못합니다. 취업은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때 사장이었던 내 타이틀은 날 고용하려는 사장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일단 빚을 지면 한 달 월급을 못 기다려요. 그날 돈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지적당하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고요. 최소 월 300 이상은 벌어야 돼서 처음엔 일용직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망하면 택시, 배달, 물류, 택배 이런 일로 모이는 거예요. 신용회복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면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실수하면 바로 빚으로 늘어납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는 어쩌면 빚을 더 빨리 갚을 수도 있고 빚을 갚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서 알바라도 할 상황이 되면 각자 도생으로 살 수 있고 가장이 번 돈으로만 빚을 갚고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 기간 안에 빚을 깔끔하게 갚아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맞벌이가 불가능하면 가장인 남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요. 내가 그 사례입니다. 아이가 둘 다 어리다 보니까 아내가 맞벌이가 불가능해요. 난 이를 가리지 않고 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절박해요. 문제는 나도 처음 망했을 때 망한 게 실감이 안 나서 처음 1년은 밖에서 일을 했어도 꾸준히 안 했어요. 몸이 힘들면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3일은 일을 했어요. 근데 최근 망한 친구들 보면 아예 허드렛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사업으로 일어설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몇백만 원을 시작해서 몇 억을 벌어봤던 친구들입니다. 비록 망했어도 표면적으로 같은 나이대 애들보다는 경험도 있고 대단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젠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는 건 이젠 내 사업 운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인 매출은 안 나올 거예요. 최근 망한 친구들도 3, 4년 전에는 트렌디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영업을 했지만 이제는 안 통해요. 이들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처음 직원이 3, 4명일 때는 대단하다 싶었는데 몇 달 후에 갑자기 9명 이상 될 때는 아 얘는 뭘 믿고 이렇게 일을 벌이지 싶었어요. 네 사업 아이템은 영업이익도 낮고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못 버틴다. 네 직원 하나가 매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줘야만 실질적인 이익이 남는데
남의 물건을 받아 파는 온라인 사업으로 이러면 망한다라고 말해주지만 당시 잘 나갔던 동생들은 망한 사업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망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그 사람의 말은 신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사업은 개나 소나 할 수 있고 매출을 만들려면 계속 물건을 사들이고 영업이익이 5에서 12% 사이라 원가 계산 존나 잘해야 하는 사업인데 저 사람들 사업은 영업이익이 50% 이상 남고 처음에 차릴 때만 돈이 들어가고 인건비만 빠지는 지식, 자기 기술을 파는 사업이라 사업 모델 자체가 나랑 달라요. 내가 하는 사업과 체질이 다른데 저걸 내 사업에 접목하려니까 나중에 사단이 나는 겁니다. 최근 망한 동생들도 사업 시작 전부터 성공, 자기개발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들 최대한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자본도 많지 않습니다. 성공을 파는 유튜버들의 말을 안 하는 설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요. 생각보다 노화가 빨리 옵니다. 내 의지가 강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영원에서 2억 3억 벌 때는 그냥 차근차근 뭐 거는 거 없이 그냥 모아가면 되지만 그 이상 뭐 10억 20억 벌려고 하면은 이젠 나도 뭔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었을 때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은 2억 3억이 자기 재산의 일부지만 나는 2억 3억이 내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나는 청춘을 바쳤어요. 그리고 빚쟁이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해도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막 망한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고난의 삶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자본으로 일어설 때처럼 노력하면 된다 생각하는 듯해요. 근데 무자본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노력과 빚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망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월세살이에요. 이제 진짜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빚 갚으면서 월세까지 내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매월 빚 상환과 월세를 합치면 300에서 400만 원이 기본 나갈 거예요. 내가 동생들 사업 잘 나갈 때 했던 말이 돈 벌어서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진 돈에서 주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던 말이 바로 지금처럼 망했을 때 주거 문제가 안정이 안 되면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망하기 전에 나한테 사업 운영에 대해 물어왔을 때 매출이고 나발이고 월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어요. 사업 운영에 대해 묻는데 월세부터 줄이거나 해결하라니 당신은 왜 이런 소리 하나 싶었겠죠. 사업이 어려워지면 매출을 늘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줄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해고를 하는 겁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월세 살면서 사업 운영했던 인간들 치고 결말이 좋았던 인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혼자라면 고시원 들어가면 되지만 결혼한 사람이 망하면 가족이 흩어지고 이혼합니다. 꼭 남자가 돈이 없다고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학비 지원,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감면 등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내 아내 친구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어요. 가족이 살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빚이 생기면 돈을 많이 벌 생각보다 돈을 매일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망한 친구들이 현재 가진 자금이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만약 저 종잣돈이 없어지면 사업 운영이 힘들 겁니다. 내가 망한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조만간 오늘 일에서 번 돈이 네가 가진 전부일 거라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힘들어도 주말이라도 일하라고 얘기해줘요. 솔직히 돈이 없으면 물건 만들지도 생산하기도 힘들어서 어차피 장사가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게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냥 자리 잡고 앉아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근본은 결국 돈부터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망한 친구들한테 쿠팡에서 주 2일 주말이라도 일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쿠팡에서 월 8일 일하면 4대 보험이 거기서 빠져나가요. 10만 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 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난 쿠팡에서 8일 일하고 나머지는 인력사무소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고정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저런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여기저기 일하면서 내 스스로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난 망했어도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계속 내 삶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내 삶의 의지를 확인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망한 사람들한테 근로소득으로 작은 돈이라도 벌라고 하는 이유는 이 녀석이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도와줄 겁니다.
동생들이 사업이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자극을 받고 뭔가 성공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인간관계를 가려서 만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줬던 말이, 나중에 너가 어려워지면 성공한 사람이 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널 좋아하는 사람이 널 도와준다. 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사람 가리지 말아라. 성공한 사람은 너도 성공을 유지해야만 계속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8월 첫째 주는 휴가예요. 내 동료들은 다들 동남아, 일본,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나도 휴가 때 쉴 생각이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배달을 합니다. 아이들은 외갓집을 내려가고 내 가족은 이미 한 차례 여행을 다녀왔지만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나 혼자인데 나까지 놀아버리면 수입이 빵원입니다. 8월 첫 주 배달 수입은 과적 배차까지 포함하면 한 95만원 정도 벌었어요. 날이 덥고 비가 와서 배달 단가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 6, 7시간 정도 일하고 번 돈이라 만족합니다. 그래도 약 2주간 배달로만 170만원 정도 벌었으니 난 170만원의 고민을 해결한 거예요. 일 안 하고 놀아도 170만원의 고민이 쌓여 있었겠죠. 빚을 갚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빚쟁이가 되면 막연하게 부자가 돼야지라는 꿈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쟁이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이번 달 줄 돈만 어찌어찌 다 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음 달 또 돈을 막아야 하지만 그래도 며칠은 편히 쉬어요. 처음 빚쟁이가 되면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지만 빡세게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 일주일의 여유가 생기고 한 달의 여유가 생기고 몇 달을 버틸 돈과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작은 것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피하면 내 삶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망했다가 다시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진짜 망하면요, 종잣돈 1000만원 모으기 힘들어요. 빚을 갚고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내면서 의지할 데 없는 흙수저가 두 번째, 세 번째 사업 자금을 어떻게 2, 3년 안에 모았다는 건지. 내가 현재 최소 월 500 이상 벌고 진짜 잘 벌 땐 2000 이상도 벌었어요. 그래도 빚이 있으니까 돈이 안 모여요. 내 주변에 한때 난다긴다는 사업가들 많았지만 현재 망한 후 사업으로 다시 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진짜 망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워크아웃을 해도 워크아웃 플러스 월세만 내도 내 수입은 거의 빵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차라리 부양가족이 많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 할 때 신고된 소득 중 1인 생계비 124만원 빼고 나머진 다 빚 갚아야 돼요. 근데 과거 영상 보면 내가 근로소득 이외에 토토하고 코인하고 별 이상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 했던 이유가 내 성실과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망한 내 주변 사람들 저러고 있으면 빚 탈출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위기에 빠지면 언젠가 해답을 찾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내 눈엔 너무 태평해 보여요. 그리고 빚을 갚는 과정에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 과거 여유로웠던 삶의 그리움,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래처에 대한 원망이 밀려오고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